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4월에 CPI가 발표됐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유가가 상승했고 그게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체크해 볼 수 있었던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았었는데 3.8% 상승했고 코어도 2.8% 상승하면서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에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하게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들려오는 뉴스 플로우가 오늘 우리 장 계속해서 장중 체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뉴스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중국 정상회담 안에서 이란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 이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런 코멘트 나왔고요. 여전히 이란 측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메시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공방이 치열하다는 점 우리 증시에도 글로벌 증시에도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도 박건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일일 단타의 전문가시고요. 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 몰리는 거 보셨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뒤에 박건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 브리핑 김가은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단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우려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맞물렸는데요. 예상으로또는 4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이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대비 3.8% 급등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인 건데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유가가 폭등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선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오늘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존스 홀로 0.11% 상승한 49,760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71% 떨어진 26,088선에 또 S&P 500 지수는 0.16% 밀린 7,4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엔비디아 0.61% 오르면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알파벳은 1%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구글이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와 관련한 협상, 즉 프로젝트 썬캐쳐를 논의 중입니다. 이 핵심은 구글의 TPU를 탑재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려서 우주 공간에서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지상에서의 걱정과는 다르게 우주에서는 무한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인공지능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애플은 0.72% 상승했는데요. 애플이 iOS 27을 통해 카메라 앱의 인터페이스를 개인화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카메라 앱의 모든 버튼을 개인 취향대로 배치할 수 있는 풀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추가하는 건데요. 여기에 시리 그리고 사파리 앱도 디자인이 바뀌고 탭바와 애니메이션까지 새로워진다는 소식에 iOS 27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대했던 수익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18% 내렸고요. 아마존도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아마존이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이런 도시에 신선식품 추천종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식료품 시장 공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서비스를 내년 말까지 미국 내 2,300개 이상의 도시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대신 오프라인 식료품 사업의 방향성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무인 편의점 아마존고와 이 식료품 매장 프레시의 일부 점포를 폐쇄하고 대신 홀푸드 마켓의 확장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먼저 브로드컴은 2% 넘게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에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연간 배터리 생산 용량 목표치를 기존 8기가와트에서 18기가와트로 2배 이상 상향 조절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가 지난 12월에 발표된 투자 계획에 이은 후속 조치여서 유럽 시장을 장악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메타는 0.69% 상승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1% 넘게 상승, 월마트는 2%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상황 체크해 보시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제한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간밤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확전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WTI는 4.19% 상승한 배럴당 102달러 선에 거래됐고요. 브렌트유는 3.28% 상승하면서 107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CPI가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금과 은선물은 비교적 조용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금선물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686선 기록했고요. 은선물은 0.42% 떨어진 85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11주째로 접어든 이 이란 전쟁은 빠른 시일 내로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에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캐스터 김효빈입니다. 오늘은 미국 CPI 발표 이후의 흐름과 환율,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테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CPI 이후의 반도체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부담이 특히 기술주와 반도체주 쪽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4.5% 부근까지 도달했고 30년 금리 역시 5%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랠리를 이어온 반도체와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내려는 차익 실현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AI 반도체 랠리가 강했던 만큼 퀄컴과 마이크론 등의 주요 반도체주에서 매물이 나온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이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버텨준다면 지수도 안정될 수 있지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장 초반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1,490원대 안착 여부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90원 선을 터치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CPI 이후 달러 강세 압력이 이어지면서 간밤 여객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이미 1,490원대를 넘어서며 1,492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는 1,490원대 안착 여부와 함께 추가 상승 압력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입니다.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외국인 수급에는 부담이 많이 되죠. 특히 전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던 만큼 오늘도 추가 이탈이 이어질지가 관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환율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환율이 안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대형주로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는지 아니면 환율 부담 때문에 매도세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환율이 1,490원 선 위로 안착하면 수급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장 초반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면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반등 시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봇 피지컬 AI 테마의 지속 여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에서도 로봇과 피지컬 AI 관련주는 강했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와 TBC 로보틱스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계양전기, 아이로보틱스, 유로메카 등으로 수급이 확산됐습니다. 재료는 현대차 그룹의 로봇 군 투입 추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 휴머노이드 협력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로봇 산업 성장성과 피지컬 A의 기대감이 함께 붙은 흐름입니다. 오늘 이 테마를 더 봐야 하는 이유는요, 간밤 미국 반도체주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기술주가 부담을 받는 장에서는 시장 자금이 상대적으로 재료가 선명한 개별 테마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로봇 피지컬 AI 섹터가 약세장 속에서 대안 테마로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전일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효빈이었습니다.